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리츠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이네요. 지난 두 영상에서 리츠에 대해 얘기한 것만 보면 리츠는 안전하면서 고수익에 직접 투자의 단점들을 보완한 부동산 투자의 아주 훌륭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비교적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리츠 자체가 투자 상품인데 무조건 안전하고 무조건 고수익일 수는 없겠죠.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서는 비교적 고수익이고 주식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고수익이 아니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있었던 리먼 사태 기억하시죠? 리먼 사태 자체가 부동산에서 출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리츠에 대한 주가는 거의 바닥을 쳤어요. 이번 코로나 때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섹터를 제외하곤 3분의 1 토막까지 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봉쇄령도 풀리고 백신이 나오면서 좀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죠. 이렇게 리츠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주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경기나 특정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리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제가 첫 영상에서 섹터란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섹터가 다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리츠는 주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리츠도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상식적으로 리츠의 주가도 당연히 폭등해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지만 리츠의 주가는 좋지 않았어요. 팬데믹의 영향, 임대료 미납, 경기 불황, 리츠도 주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 불황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요. 이런 외부 자극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여기에 갖다 붙이긴 약간 뭐하긴 한데 그냥 이 파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리츠 상품들은 실제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져요. 부동산 직접 투자이건 간접 투자이건 결국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째가 임대 수익, 둘째가 시세 차익. 똑같은 건물이라도 누가 임대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 수익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시세 차익도 마찬가지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투자의 정석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반대의 멍청이도 있겠죠. 이렇게 비교적 안전하고 수익률도 비교적 높다라는 것이지 리츠 자체도 외부 경기나 특정한 사건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운영사 또는 실제 운영 매니저의 능력에 따라서 수익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리츠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리츠는 출범하는 방식에 따라서 회사형 리츠와 신탁형 리츠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에 따라서 공모형과 사모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개의 차이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지만 또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나눠볼 수 있어요. 리츠는 운영 방식에 따라서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CR형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자기관리형은 말 그대로 리츠를 출범한 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장단점이 좀 있는데요. 리츠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전문 인력을 초창기부터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라는 말 아시죠? 규모가 작을 때는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는 것보단 필요할 때마다 외주를 주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회사 내에 아예 부서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절감됩니다. 미국은 리츠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요. 규모 또한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인력을 상주시키면서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어요. 모두 투어 리츠, K탑 리츠, A리츠 같이 직접 운영하는 리츠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리츠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위탁관리 형태가 다수를 차지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대부분의 리츠가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맞아요. 대표적으로는 코람코 에너지 리츠, 미래에셋 맵스 리츠, 롯데 리츠, 신한 알파 리츠, NH 프라임, 이지스 밸류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CR형이 있는데요. 이건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좀 특이한 리츠예요. 우리나라에는 이지스 코크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방식이다.
직접 투자에서 오는 문제점들, 큰 자본금, 투자 실패의 가능성, 임대 관리의 어려움, 세금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인 부동산 펀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황금성이다. 리츠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데 비해서 펀드는 3년에서 5년 만기 이후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굳이 연끌을 할 필요가 없다. 수익률과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외부의 사건이나 경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사모방식보다는 공모방식의 투자를 더 유리하게 해주는 정책들이 있다. 때문에 과거에는 사업 출발이 편리한 사모방식이 많았지만 현재는 일반인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공모방식의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리츠는 초창기에 설립하는 방식에 따라서 회사형과 신탁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회사형은 대부분 증권시장에 상장되고 신탁형은 상장이 금지되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사모형과 공모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모형은 49인 이하의 사람에게서 투자금을 모집하고 공모형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자기관리형이 있고 외주를 주는 위탁관리형이 있고 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좀 특이한 방식의 CR형이 있다. 자, 이렇게 3개의 영상을 통해서 리츠가 뭔가요? 기본적인 이해와 특징과 장단점을 비롯한 리츠의 이모저모를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 리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미국 리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또 미국에는 좀 특이한 리츠 상품들이 많은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서 리츠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